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뭐 가장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돈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올 시즌,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 시즌 연봉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선수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떠올리면서 제가 5명을 추렸기 때문에 사실 이 5명보다 더 많은 연봉의 삭감액이 있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가장 적은 연봉을 받아들여야 되는 5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일 라우리. 네, 라우리는 1986년생이고요. 2006년 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카일 라우리가 사실은 뭐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또 뭐 알 호포드랑 동갑이죠. 그리고 크리스 폴, 이런 선수들을 가려서 카일 라우리가 사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최연장자가 돼야 되는데 르브론, 그 다음에 크리스 폴, 이런 선수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연장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만큼 리그에서 아주 오래 뛰었어요. 자, 2006년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데뷔를 했고요. 그때는 루키 스케일의 금액이 굉장히 쌌습니다. 거의 1밀 정도밖에 안 됐고요.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에서 2010-11 시즌부터는 연간 약 한 5.75밀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랩터스로 이적한 세 번째 시즌 2014-15 시즌 때 연장 계약을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최고 연봉은 2019-20 시즌 때 수령을 했습니다. 33.2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은 2017-18 시즌 때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2019-20 시즌 때 아주 큰 돈을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 시즌에는 우승을 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가 라우리의 전성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0-21 시즌은 30.5밀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마이애미 히트에서 2시즌을 뛰게 되고,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샬럿 호네츠에서 실질적으로 뛰진 않았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금액을 보시면 276밀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차지를 했고, 또요, 오늘 발표가 났죠. 라우리가 필라델피아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자, 아마도 큰 금액은 아닐 거다. 저는 라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8밀 이상 받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최고 연봉액과 다음 시즌 연봉액이 최소 25밀 차이는 나겠지만 라우리는 사실 벌만큼 벌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도 따냈습니다. 여기에 말년을 사실 고향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카일 라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만큼 어릴 때부터 세븐티식서스 팬이었고 또 대학도 같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빌라노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이변이 없는 한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은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은 많이 깎였지만 어느덧 카일 라우리도 20년 가까이 뛰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십도 차지했고 한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여기에 올스타에도 뽑혔고 여러 가지 영예를 누렸기 때문에 저는 라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커리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의 요나스 발렌슈나스입니다. 자, 발렌슈나스 같은 경우에는 2018-19 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16.5밀. 그래서 여태껏 벌어들인 금액은 약 137밀이고요. NBA 데뷔 이후에 항상 꾸준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연봉도 사실 큰 기복이 없었습니다. 드라마티컬하게 엄청나게 높아지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많이 까지지도 않았고요. 2012-13 시즌부터 루키 스케일 때만 3밀, 4밀 정도를 받았고 이후에는 줄곧 14밀, 15밀, 16밀 언저리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위저즈에서 다음 시즌 때 9.5밀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전성기 때 받았던 연봉에 비해서는 7밀이 적지만 이제 발렌슈나스도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2012년 드래프트니까. 여기에 발렌슈나스는 현대농구에서 좀 써먹기가 어려운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느리고 미스매치에 대한 극복이 안 되고 그리고 3점을 쏠 수 있지만 스페이싱에 어느 정도 또 방해가 좀 되는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워싱턴 위저즈와 3년에 약 30밀의 계약을 맺었고 최전성기와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이 7밀이긴 합니다만 그 격차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버디 힐드를 한번 볼까요? 자, 버디 힐드 2016-17 시즌 때 3.5밀을 받습니다. 이때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 뛰었고요. 이후에 루키 스케일이 끝나자마자
4년에 약 연평균 20밀, 21밀짜리 계약을 받게 됩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주가를 올렸고, 그리고 또 이때부터 리그 최고의 슈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수령하죠. 그래서 하향식 구조였어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 시즌 연봉이 우상향이 아니라 하향식 구조였기 때문에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21 시즌이 연장 계약의 첫 해였는데 가장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24.7밀. 자, 그런데 다음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새로운 슈터로 뛰게 되죠. 스테픈 커리와 새로운 스플래시 형제의 일원이 됐는데 다음 시즌 연봉이 8.7밀입니다. 그런데 버디 힐드가 이제 갓 30살을 넘긴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염가의 계약을 맺었고 그 덕분에 혹은 그 탓에 본인이 받았던 최고의 연봉 금액과 다음 시즌에 연봉의 차이가 16밀. 그러니까 버디 힐드의 커리어나 또 버디 힐드의 지금 생산력 등을 감안했을 때는 낙폭이 좀 큰 편이죠. 자, 하지만 버디 힐드가 워낙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조직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이기는 문화를 또 그리워했기 때문에 버디 힐드는 스스로 몸값을 깎고 워리어스로 왔습니다. 자, 실제로 버디 힐드는 NBA에서 이렇게 길게 뛰는 동안 플레이오프 경험이 지난 시즌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계속 루징 팀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버디 힐드가 돈은 정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어이고 나이긴 한데 그래도 다음 시즌에 본인의 몸값을 깎으면서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고 싶었다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 한번 볼까요? 이제 클레이 탐슨의 자리에 버디 힐드가 들어간 셈인데 최고 연봉은 바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디 힐드가 하향식 구조라면 클레이 탐슨은 우상향이었죠. 물론 32밀에서 35밀, 37, 40, 43이면 셀러리 캡 비율을 놓고 보면 이제 거의 매년 거의 동등한 금액이라 볼 수가 있지만 이 물리적인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 구조. 그래서 지난 시즌이 가장 연봉이 높았습니다. 43.2밀. 그래서 클레이 탐슨의 연봉을 보시면 인간 승리예요. 이런 선수가 잘 없거든요. 2011-12 시즌 때부터 물론 2년을 부상 때문에 날리긴 했었습니다만 연봉은 다 수령할 수 있으니까 2011-12 시즌부터 지금 13년 동안 연봉이 단 한 번도 깎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결국 클레이 탐슨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클레이 탐슨이 무릎 십자인대가 나갔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년 190밀짜리 계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구단을 만나서 본인이 돈복이 생긴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노력이지만 두 번째는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구단을 만난 것도 클레이 탐슨에겐 축복이었죠. 자, 그래서 연봉을 보시면 2.1, 2.2, 2.3, 3밀, 15.5, 16.6, 17.8밀, 그리고 18.9밀, 그리고 십자인대 나가고 밥 마이스 단장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을 때립니다. 그래서 32밀, 35밀, 37밀, 40밀, 43밀 이러니 워리어스 팬들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연봉은 비싼데 생산력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이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댈러스 매버릭스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창 때 43밀, 그 다음에 댈러스에서 다음 시즌 받게 되는 연봉이 16밀. 그래서 바로 직전 시즌과 다음 시즌의 연봉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27밀입니다.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은 본인이 지금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존심, 에고도 있지만 나를 정말 원하는 팀으로 가고 싶었다는 게 클레이 탐슨이 입단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바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7밀이라는 이 금액이 엄청날 수 있지만 본인의 나이, 본인의 커리어, 그 다음에 본인의 에고의 특성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클레이 탐슨이 마이너스 27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16밀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폴입니다. 자, 크리스 폴은 2005-2006 시즌 때부터 그러니까 라우리보다 1년을 더 먼저 NBA에 입성을 했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길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연봉은 2020-21 시즌 때 피닉스에서 41밀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을 보시면 루키 스케일 때 3밀, 그 다음에 4밀 정도 받았다가 곧바로 이제 13밀, 14, 16, 17밀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봉이 오릅니다. 클레이 탐슨 뺨칠 정도로 언제까지 오르냐?
2020-21 시즌까지 올라요. 그래서 16년 동안 오릅니다. 16년 동안 단 한 번에 마이너스 없이 계속 오르다가 그리고 나서 2021-22 시즌 때부터는 이제 하향이 가죠. 30.8밀. 그리고 22-23 시즌 때는 28.4밀. 그리고 지난 시즌은 30.8밀. 그리고 다음 시즌에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으로 전환했다면 30밀을 받는 거였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보장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1년 12밀 단년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등락폭은 뭐 클레이 탐슨보다도 더 큽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 폴은 85년생 선수예요. 지금은 뭐 은퇴하고 어시스턴트 코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크리스 폴의 위험이 아닐까. 41밀 받다가 12밀을 받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굉장히 오프시즌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결국 CP3라는 빅맨을 살리는데 도 같은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크리스 폴에 대해서도 우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 우승을 노리는 행보를 할 줄 알았는데 크리스 폴 멋있는데 강단 있는데 그래 우승 만능주의 우승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빅터 웬반야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건네주겠다는 그런 움직임, 마음가짐이 너무 멋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 폴은 마이너스 29를 찍었지만 다음 시즌 가장 기대를 모으는 뉴커머, 새로운 얼굴 가운데 하나죠. 자, 이상 전성기에 비해서 다음 시즌 연봉이 굉장히 크게 깎인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뭐 전성기가 사실 꺾인 선수들이죠. 버디 힐드가 조금 특이한 경우고,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아주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정말 많은 그 연봉을 축적했을 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버디 힐드, 그 다음에 뭐 크리스 폴도 마찬가지고 또 클레이 탐슨처럼 매 시즌 연봉이 올랐다는 선수들도 결국 나를 정말 미친 듯이 원하는 팀에서 뛰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별하게 됐는데, 선수들은 몸값으로 본인의 가치를 평가받아요. 하지만 그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 5명을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